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짓말의 기술입니다. 마셀 다네시 지음, 김재경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진 않죠. 거짓말을 안 하기도 참 어렵고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물론 거짓말이 나쁘다 옳다를 논하기 전에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거짓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으로 서문, 감사의 말, 1장,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 오디세우스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마키아벨리적 기술, 언어와 믿음의 현실, 담화, 트럼프와 무솔리니, 소외, 온라인의 내부 냉전, 2장, 대한사실, 거짓말쟁이의 말장난, 오염된 언어, 거짓 등가성, 이중사고와 이중언어, 대한역사, 어휘집 재구성하기, 믿음이 가진 힘, 거짓말의 대가, 3장, 작화, 기억을 왜곡하는 나쁜 이야기, 날조된 주장, 조작된 역사, 작화의 본질, 구원서사, 타자성, 음모론에 이끌리도록 설계된 두뇌, 4장, 가짜뉴스, 매력적인 음모론, 불신 또는 맹신, 기원을 찾아서, 오컬트, 반격, 가짜뉴스 증후군, 정보 공작, 음모론, 집단 광기의 시대, 5장, 가스라이팅, 반복적으로 우회적으로 빈정거리기, 거짓말쟁이 정치인이 주된 전략, 가스라이터, 술책, 위대한 위선자, 인식의 왜곡, 6장, 언어적 무기, 타인을 무너뜨리는 언어 전략, 트럼프의 말말말, 직설적인 화법, 정치적 올바름을 향한 공격, 멸칭, 부인, 전가, 회피, 말은 중요하다, 속지 마세요. 7장, 진실된 과장법, 허풍쟁이의 큰소리치기, 과장된 언어, 사업과 종교의 언어, 나르시시즘, 행상꾼, 헛소리, 위험한 쇼맨십, 8장, 마키아벨리적 기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거짓말쟁이, 기만하는 지능, 마키아벨리즘, 거짓말과 정신건강, 기만적인 언어, 인지 부조화, 마키아벨리적 지능, 진실이라는 해독제, 주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를 좀 살펴보면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의 장을 좀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싶으실까요? 1장에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고요. 2장에는 거짓말쟁이의 말장난이 있습니다. 3장은 기억을 왜곡하는 나쁜 이야기, 4장 매력적인 음모론, 5장 가스라이팅, 6장 언어적 무기, 타인을 무너뜨리는 언어 전략, 7장 진실된 과장법, 허풍쟁이의 큰소리치기, 8장 마키아벨리적 기술. 마키아벨리의 기술이 있었을까요?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거짓말을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건 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언어뿐만 아니라 아마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상황을 잘 기억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기억력들과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말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짓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맹목적인 어떤 신념을 위한 종교적인 거짓말. 네, 종교적인 거짓말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허황된 거짓말. 네, 진실된 과장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7장에.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장이 이 가스라이팅 이 부분하고 매력적인 음모론,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부터 배워보면 어떨까요? 자, 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저자분의 서문부터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절반의 진실은 종종 훌륭한 거짓말이 된다. 벤자민 프랭클린. 나는 1972년에서 1973년에 뉴저지주 뉴브런즈웍에 있는 럿거스 대학에서 처음 언어학 교수직을 맡았다. 당시 워싱턴에서는 한창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가 열리는 중이었다. 이 사건은 나와 학생들을 사로잡았고, 진행하던 두 강의에서 이 문제를 핵심 주제로 삼아 학생들과 토의했다. 토의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닉슨 대통령의 능숙한 거짓말이 어떻게 현대판 마키아벨리즘이나 다름없이 작동하며, 더 나아가 언어가 전술이자 계략으로서 어떻게 정치 담론을 구성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우리는 닉슨의 거짓말이 당대 미국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틀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거짓의 언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논의했다. 그로부터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계층의 사다리 꼭대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짓말이 매 순간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을 무너뜨려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이었다. 사회 고위층은 거짓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혐오를 조장하고 대중을 분열시켜 손쉽게 사회를 장악한다. 위압감, 두려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무기인 거짓말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행동까지 저지르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짓말은 전염병처럼 널리 퍼져나간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의 추잡한 진상을 비밀리에 담은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닉슨 측 변호인 존 딘이 닉슨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백악관 안에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워터게이트 청문회는 미국 전역을 뒤덮어가던 암을 도려내기 위한 치료책이나 마찬가지였다. 1974년 닉슨이 사임하면서 간신히 위험은 사그러졌다. 암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적어도 잠깐 동안은 미국의 도덕성 역시 회복되었다. 암 비율을 계속 이어나가자면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일은 소강 상태에 빠져있던 암이 재발한 것과 같았다. 저자분께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도 당선이 되었죠. 현재 시점 2024년인데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거짓말로 속이거나 모른 체하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는 등 워터게이트 때랑 똑같은 증상이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침 워터게이트 사건 때 가르쳤던 강의랑 비슷한 수업을 토론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나는 불길한 기시감을 느꼈다. 심지어 이번 강의에서도 마키아벨리의 고전을 활용해 거짓말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을 왜곡하는 교묘한 담화 전략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중이었다. 정통 정치인이었던 닉슨과 달리 트럼프는 사업가이자 배우이며 리얼리티쇼 스타로서 정치판에 등장했다. 그런 만큼 트럼프는 서커스 단장 P.T. 바넘 이후로 미국의 온갖 선전꾼들이 사용해온 허풍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 수많은 팬을 끌어들였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는 이에 대한 내 생각을 지면에 싣지 못했다. 아직 신임 교수이다 보니 거짓말이 어떻게 정치판을 파멸로 이끌어가는지 글로 논하기에는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강단 너머의 대중에게도 내 견해와 언어학적 식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토니 슈워츠와 공동집필해 1987년에 출간한 거래의 기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사업 거래를 잘하는 법만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독자가 스스로를 드높일 수 있는 일련의 전략을 소개하는데 바로 속임수, 계략, 거짓말을 활용해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든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P.T. 바넘의 허풍스러운 화법을 연상시키는 거래의 기술은 거짓말, 속임수, 지어낸 말로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이나 다름없다. 내 기억으로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초창기에 트럼프가 뉴욕 5번가에 위치한 트럼프타워 로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거래의 기술을 쓴 사람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나는 닉슨 시절의 암이 재발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트럼프의 말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책을 실제로 집필한 사람은 대필가 슈워츠이다. 의미심장하게도 트럼프의 발언 직후 슈워츠는 트위터에 트럼프를 비꼬는 글을 하나 남겼다. 트럼프 씨 정말 고맙네요.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다니. 거래의 기술은 제가 썼잖아요. 슈워츠는 자신이 세상에 괴물 하나를 풀어놨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슈워츠는 시간이 지난 뒤 책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책 제목을 짓는다면 소시오패스라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거래의 기술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자신을 내세우고 거래를 성사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포고문과도 같다. 책에서는 그처럼 거짓에 기반을 둔 화법을 가리켜 아예 진실된 과장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았다. 거래의 기술은 사실상 그 제목을 거짓말의 기술이라고 고쳤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나는 바로 그 제목을 내 책 제목으로 정했다. 내 책이 트럼프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사용하는 불쾌한 기술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표지부터 분명히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기술은 세계 곳곳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거짓말이 평범한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로 전락한 세상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문제거리도 아니다. 거짓말이 구석구석 활개를 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는 평범한 일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올더스 헉슬러가 쓴 소설, 제목을 빌리자면 인터넷 세계는 멋진 신세계다. 1932년 작품 멋진 신세계 속 세상에서는 심리 조작과 고전적 조건 형성 행위가 어찌나 흔하게 퍼져 있는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인다. 오늘날의 멋진 신세계에서도 트럼프가 말하는 기술이 무의식적인 언어로 자리 잡고 말았다. 선동, 음모론, 속임수, 시치미, 발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짓말이 국제 공용어가 된 셈이다.
따라서 이 기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 기술이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증오에 찬 이들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혐오와 분노를 들추어 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 그 밑에 능수능란한 거짓말이 깔려 있다. 속임수 장인들이 말을 악랄하게 비틀고 뒤틀어 인간의 믿음과 두려움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뜻이다. 마키아벨리는 1532년도 저서 군주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악랄한 기술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들이 윤리적인 방법으로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든 권력을 쟁취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조언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비윤리적인 방법의 핵심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치열한 심리전을 벌일 때든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할 때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속으로는 백성이든 적이든 당황시키고 속일 줄 아는 여우이면서 겉으로는 용감하고 힘있는 사자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거짓말쟁이 군주의 화신이다. 자, 저자분께서는 재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거짓말의 어떤 방법,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 교과서 같은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인 견해는 잠시 뒤로 밀어두시고 이 저자분의 주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거짓말에 집중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적수들 앞에서는 거짓 위협을 통해 우위를 점하는 법을 아는 여우고, 팬과 추종자 앞에서는 든든하고 강력해 보이는 사자다. 이는 몇 가지 의문을 자아낸다. 부도덕한 사업가가 우연히도 정치가가 되었고, 그 정치가가 거짓말쟁이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째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기꺼이 그의 말을 신뢰하면서 열띤 지지를 보내는 것일까?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누가 보아도 진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며 속임수로 가득한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까? 온갖 밈과 바이럴 영상이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오늘날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진실과 객관성보다는 정치적 편의와 이념이 더 앞자리에 서는 것일까?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 이 책에서는 트럼프 현상을 통해 정치 담론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운데 거짓말이 인간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거짓말을 믿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지도 모른다. 1990년대 시트콤 사인필드의 등장인물 조지 콘스탄자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믿는 한 그 말은 거짓이 아니야. 물론 트럼프가 논의의 중심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책은 트럼프에 대해서만 다루진 않는다. 저자분께서 신나게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다가 뒤늦게 좀 이렇게 정신을 좀 이렇게 다시 잡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거짓말의 기술을 다룬다. 이 언어학 실험 현장의 핵심 화제가 트럼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가 마키아벨리적인 화술의 장인일 뿐더러 권력을 쥔 이유로 적수를 상대할 때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 화술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게 거짓말이란 스스로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자 자기 실체를 숨기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수단이다. 트럼프가 권력을 쥔 이후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원고인 만큼 이 책의 문장은 대부분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문장들은
과거 시제로 읽힐 수도 있다. 인간이 지닌 온갖 능력 중 거짓말이 가장 파괴적인 능력이라는 주장은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며, 트럼프의 능수능란한 거짓말의 기술 역시 이후에 돌이켜보았을 때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존 딘의 비유를 이어가자면 이 책의 목적은 고위층이 내뱉는 거짓말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암을 진단함으로써 대중에게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부디 독자들이 이를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저자분께서는 트럼프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 거짓말의 기술을 집필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이 있기 이전에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고, 이 책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마키아벨리가 대단한 거짓말의 기술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을 또 책은 아니죠, 군주론이. 책으로 출판은 되었지만 원래의 목적은 책은 아니었죠. 네, 그런 것들의 역사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가 믿는 한 그 말은 거짓이 아니야. 굉장히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거짓말을 한번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자, 1장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 우리 모두는 예술이 진실을 아님을 알고 있다. 예술이란 진실을 일깨우는 거짓이다. 예술이라는 거짓을 통해 우린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심에 닿을 수 있다. 예술가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내놓은 거짓의 진실성을 믿도록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파블로 피카소. 오디세우스의 거짓말. 옛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중 기발한 거짓말과 속임수와 계략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 있다. 바로 이타카의 왕이자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다. 수세기 후에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속이 빈 목마에 그리스군을 숨겨 트로이에 잠입시키는 트로이 목마 작전을 떠올린 인물 역시 오디세우스다. 10년간의 여정 끝에 왕국으로 귀환한 뒤에도 오디세우스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다. 마치 참을 수 없는 충동에 휘둘리기로 하듯 주위 사람들을, 심지어 아내 페넬로페까지도 속인다. 오디세우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곧 속이는 것과 같다. 오디세우스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거짓말은 일탈적인 습성보다는 타고난 본성에 가깝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거짓말을 하는 방식은 평범함의 범주를 넘어선다. 피터 월콧은 오디세우스의 거짓말을 기술이라고 부른다. 그가 특별한 종류의 능력과 기술을 사용해 언어와 대화를 조작한다는 뜻이다. 호메로스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 중 유독 오디세우스가 돋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오디세우스에게는 온갖 종류의 반대와 압박을 튕겨내는 특출한 재능이 있다. 호메로스는 여러 얼굴을 지닌 오디세우스,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 교활한 오디세우스, 영리한 오디세우스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오디세우스가 거짓말쟁이임을 끊임없이 상기하지만,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런 오디세우스의 활약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그의 거짓에 인간이 얼마나 기발하고 영리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거짓 언행을 필연적인 부도덕함이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의 고유한 일처리 방식이라고 여긴다. 실제로 오디세우스는 속임수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자신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적은 물론 세상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인 키클롭스까지 완벽히 무찌른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전설 속의 거짓말쟁이들에게 매료된다. 인간은 거짓이 종의 특성임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며 매일매일 거짓된 말과 행동을 통해 특유의 독창성을 발휘한다. 언어, 문화,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거짓말은 인류가 진화를 거쳐 물려받은 보편적인 생존 기제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부정적인 결과나 문제, 말썽, 가혹한 진실 등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린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으므로 거짓말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라고 추론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유아기 아동에게서는 거짓말이 특정 이득을 취하기 위한 또는 특정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지적 행위 중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거짓말과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 예컨대 어떤 동물들은 보호색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 속에 몸을 숨긴다.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침팬지는 먹이를 발견하더라도 다른 침팬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못 본 척한 후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주변에 다른 침팬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먹이 위로 뛰어든다. 인간만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동물들도 하네요. 저는 반려동물들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동물들의 거짓말을 목격한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해집니다. 혹시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들을 좀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침팬지에게 다른 침팬지의 반응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물의 속임수와 인간의 거짓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바로 인간의 거짓말에는 언어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로버트 라이트는 도덕적 동물에서 거짓말하는 행위, 즉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에 따라 기발한 언어적 전략을 사용해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인간이라는 종 특유의 습성임을 강조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진실이 무엇이든 인간의 거짓말에는 단순한 회피 전술 이상 무언가가 담겨 있음이 분명하다. 인간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정신을 조작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그런 조작 행위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행동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은 인류 역사 내내 철학과 신학의 핵심 목표였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가 타락해 낙원에서 추방된 근본적인 원인은 최초의 거짓말쟁이인 타락천사 루시퍼가 아담과 이브는 물론 다른 천사들까지 속여서 유혹했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루시퍼의 거짓말이 이후 모든 거짓말의 뿌리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루시퍼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로 묘사된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시초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굳게 서지 않았다. 진리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거짓의 아버지이다. 이런 관점은 속임수를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이해하는 진화론적 관점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루시퍼는 기만적인 언어를 사용해 살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는 인간이 거짓말에 취약하며 따라서 거짓말로 인간의 정신을 비틀어 자신이 시키는 대로 생동하게 할 수 있음을 다시 읽을게요. 다시 말해 그는 인간이 거짓말에 취약하며 따라서 거짓말로 인간의 정신을 비틀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초창기 인류 문명 곳곳에서 발견된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거짓말쟁이와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이 인류에게 초래한 결과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인간 본성에서 거짓을 떼놓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사악한 본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거짓말이라는 악마적인 기술이 강력한 정치적 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언제나 작가, 철학가, 역사가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아이스킬로스의 위대한 고대 희곡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거짓말하는 능력이 통치자로 하여금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술수로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대 중국의 전략가이자 철학자 손자가 기원전 500년경에 기록한 최초의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모든 전쟁의 근간을 이루는 일련의 원칙들이 나와 있다. 그중 하나는 교활하고 명민하고 기발한 계책을 사용하여 실제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거두는 승리가 최고의 승리라는 원칙이다. 손자는 이렇게 밝힌다. 모든 전쟁의 기초는 속임수다. 그러므로 공격할 능력이 있을 때면 공격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군대를 움직일 때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적진 근방에 다다를 때면 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멀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적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면 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근처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세계 곳곳에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역시 거짓이 인간사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관용, 자비와 같은 미덕이 그런 미덕을 지닌 사람은 물론 사회 전반을 이롭게 한다고 역설했는데 이는 사실상 거짓말과 속임수의 파괴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18세기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 역시 정직하고 진실하고 청렴한 삶을 윤리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사람들이 서로를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대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갑자기 요새 시대의 어떤 상황들이 좀 생각이 나서 요새는 서로 전부 다투고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쁘잖아요. 특히나 인터넷 상에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막상 사람 대 사람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는 잘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눈에서 멀어지면 입은 가까워지는 걸까요? 서로를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대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마누엘 칸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먼 옛날부터 인류는 윤리적 행동을 거짓과 속임수에 대항할 주된 보호책으로서 말하자면 타락천사 루시퍼의 유산에 대항할 유일한 방책으로 제시해온 셈이다. 그러한 윤리적 행동이 제도나 원칙으로 나타난 것이 미덕, 의무, 책무다. 하지만 속임수의 대가인 거짓말쟁이 군주는 그런 윤리조차 악랄하게 뒤틀어버린다. 만약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된다면 내가 하는 거짓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만들지 않을까요? 네. 자기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그것이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만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쟁이 군주가 이 저자분께서는 트럼프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이유로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거짓말쟁이 군주라는 표현은 정치적 또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는 마키아벨리적 거짓말쟁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계에서 루시퍼를 가리킬 때 거짓의 군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완전히 우연은 아니다. 거짓은 사소한 거짓말부터 시작해 속임수와 위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어적 활동으로 존재한다. 정치판이 혼란에 빠지고 소셜미디어에 가짜가 판치는 오늘날 거짓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다. 프로메테우스는 온갖 정치적 술수 중에서도 속임수가 가장 악랄한 술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거짓말쟁이 군주는 이득을 볼 기회만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짓을 날조하고 그 거짓을 진실처럼 교묘하게 위장한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쟁이 군주는 우리의 믿음을 조작하고 정신을 통제한다. 실제로 거짓말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능한 자들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장의 목적은 바로 이 비윤리적인 기술의 특징을 해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 장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이라는 장인데 조금 흥미롭습니다. 앞부분만 조금 소개해 드려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일상에서 거짓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바로 하얀 거짓말과 까만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란 보통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쾌감이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사소하고 무해한 거짓말을 가리킨다. 친구가 우리한테 혹시 잊지 않고 메일을 보냈냐고 물어볼 때 아직 메일을 보내지 않았으면서 응 하고 어차피 보낼 거니까 대답한다면 하얀 거짓말을 말한 것이다. 이거는 까만 거짓말 아닐까요? 친구가 너 나한테 메일 보냈어? 이건 까만 거짓말 같은데. 계속 읽어볼게요.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나쁜 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감추는 것, 집에 늦은 이유를 해명해야 할 때 진상을 밝히는 대신 거짓말로 드러내는 등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 아이들이 숙제를 하지 않고서도 숙제를 끝냈다는 듯이 말을 할 때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말을 얼버무리는 것 역시 하얀 거짓말에 포함된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하얀 거짓말이 맞을까? 혼자서 좀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집에 늦게 갔는데 왜 늦었어? 이랬는데 이게 친한 직장 동료 아버지 제사 아버지 돌아가셨어. 제사가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가집 갔다 왔다.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안 그래도 나 이거 좀 지금 밖에 나가서 소금 좀 뿌리고 오게, 소금 좀 줘. 이러면은 조금 더 그 거짓된 자신의 변명에 좀 이렇게 뭔가 그것을 곁들일 수 있지 않을까. 자기의 거짓말을 어떤 행동으로서 더 신뢰감 있게 만드는 방법. 나 상가집 갔다 오느라 늦었어. 그러니까 소금 좀 줘봐. 굵은 소금 없어? 저도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악이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하얀 거짓말 역시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네요. 하얀 거짓말 역시 어차피 점진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얀 거짓말도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름이 하얀 것이지 거짓말이라는 이 의미가 변하진 않잖아요.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자들은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발생하는 것을 아동 발달 과정의 핵심 단계로 꼽고 있으며 적절하게도 이런 능력을 가리켜 마키아벨리적 지능이라고 부른다. 마키아벨리적 지능은 타인을 이해하는 사회적 능력을 토대로 기만적이고 이기적인 언어를 사용해 자기 이익을 취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진화 심리학자 리처드 번은 이런 유형의 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마키아벨리적 지능 가설의 핵심은
지능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진화한다는 점이다. 사회 집단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개인은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면서도 노골적인 폭력을 유발할 만한 불화나 충동을 회피할 줄 안다. 그런 개인은 타인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협력을 도모할 때도 있고 몫을 독차지할 때도 있지만 타인과 공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최종 목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장류와 같은 사회적 동물이 다른 집단 구성원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복잡한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사회적 정보 역시 지식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마키아벨리적 지능 가설과 일치한다. 마키아벨리적 지능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사회적 복합성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까만 거짓말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파괴적인 행위다. 까만 거짓말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적절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비난이나 왜곡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통해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 이렇게 하얀 거짓말과 까만 거짓말의 차이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정말 완벽하게 이 책을 관통하는,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줄의 글이 딱 기억이 나는 게, 네가 믿는 한 그 말은 거짓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거의 이 한마디로 다 어느 정도 이 책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었어요. 자, 오늘의 책 거짓말의 기술,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거,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우리가 거짓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사용해야겠다, 윤리적으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끝까지 읽어보면 더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과 거짓말쟁이들의 어떤 예시도 좀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기억을 왜곡시키기까지 하는 나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음모론, 가짜뉴스죠. 음모론에 관한 것도 있고요. 가스라이팅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역시 거짓말일 수 있죠. 내가 거짓을 말함으로써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니까 가스라이팅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적 무기,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면 안 된다,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있고요. 허풍쟁이의 큰소리치기, 이것은 진실을 좀 과장해서 거짓을 말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진실이라도 그것이 너무 과장되면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실에 과장이 더해지면 거짓이 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뛰어난 거짓말쟁이로 역사에서 회자되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마키아벨리적 기술, 거짓말에 관한 기술이겠죠. 이런 것들도 배워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